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디지털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날로그는 소리나 빛, 온도 등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값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디지털이란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을 끝이 있는 유한한 개수의 숫자와 문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미세한 차이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고, 단점은 뭐였나요? 그렇죠. 보는 눈마다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디지털은요, 장점은 일정한 값을 누구나 똑같이 읽어서 정확성이 딱 정확하다라는 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근사값에 나타내지만 그러니까 실제 값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을 하면 변형 우려가 낮고요. 편집이나 가공이 쉬워집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저장이 가능하고 기기 간의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는 데도 편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본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자료를 0과 1로만 나타내는 이진수로 변환을 시켜서 디지털 정보를 생성합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지 않음 1, 그리고 흐르지 않는 게 0, 흐르는 게 1, 이 두 가지 신호만을 인식하는 디지털 장치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그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비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는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트를 6개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바이트는 한 번에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비트가 8개가 있어서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나왔고, 그 다음 우리 손가락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죠? 손가락은 지금 한 번에 두 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손가락 하나를 비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총 10가지의 비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를 나타내는 정보를 두 개 나타내는 게 10가지 있으니까 102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자, 무지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보지 않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바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바이트 기억나시나요? 바이트는요, 표현 단위를 B라고 했어요. 다 대문자예요, 표현 단위는. 자, 바이트 수는 1바이트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킬로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킬로바이트는 KB, 따라서 2의 10제곱 바이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메가바이트를 알아보았죠? 메가바이트는, 그렇죠? MB라고 해서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가 또 2의 10제곱이 있는 거니까 2의 20바이트라고 할 수가 있었고, 다음은 기가바이트입니다. GB라고 나타냈고요. 2의 20바이트인 2의 20바이트인 메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있으니까 2의 30제곱 바이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텔라바이트 TV가 아니라 TB입니다. TB. 자, 2의 30제곱 바이트인 게 2의 10제곱 있으니까 기가바이트가 10제곱 있는 것이죠. 따라서 2의 40바이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문자 정보의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 정보를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려면 입력되는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 이진수 형태로 바꾸어야 해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 정보를 컴퓨터에 이제 사용을 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이진수의 형태로 바꾸어줘야 돼요.
컴퓨터는 각 문자를 이진수로 풀이한 약속된 코드 값으로 기억을 합니다. 0과 1, 이것의 반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놓은 코드를 우리는 문자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자 코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각 문자를 이진수로 풀이한 약속된 코드 값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코드를 문자 코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SCII 코드와 유니코드가 있어요. ASCII 코드와 유니코드. 자, 만약에 ASCII 코드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 알아볼게요. 일단 ASCII 코드는 미국 표준화협회에서 만든 표준 코드로 영문, 대소문자, 0에서 9, 특수 기호 등 7비트, 총 1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비트라는 것은 2의 7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은 128이다. 하지만 오류를 검사하거나 표현하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해 1비트를 추가해서 2의 8제곱, 즉 256개를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8비트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ASCII 코드는 글자 수가 많은 한글이나 한문 등의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ASCII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ASCII 코드는 일단 미국 표준화 협회에서 만든 표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영문, 대문자, 소문자 또는 0에서 9, 특수 기호 등 7개, 총 7비트 1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류를 검사하거나 표현하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8비트 그래서 256개로 사용하기도 해요. ASCII 코드는 단점이 중요합니다. 자, 글자 수가 많은 한글이나 또는 뭐 한문 이런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자 수가 많은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잘. 자, 그래서 한글이나 그런 거는 표현이 불가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유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코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자 코드 변환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그 특수 문자, 그러니까 유니코드는 각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값을 모두 통일을 해서 전 세계의 언어와 특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코드입니다. ASCII 코드는 몇몇, 영문에서 대소문자, 0에서 9, 특수 기호 등 이렇게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유니코드는 모든 전 세계의 언어와 모든 값을 16비트로 구성이 되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보자면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값을 전부 통일을 시킵니다. 우선 통일을 해서 전 세계의 언어 또는 특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한 문자 코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16진수를 사용한다는 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소와 해상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그림 정보를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트맵은 그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파소 또는 픽셀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인 컴퓨터는 어떤 방식? 비트맵 방식.
이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비트맵이라는 것은 그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화소, 또는 픽셀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상도는 그림이나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해상도. 그런 단위로서 전체 그림의 픽셀 수로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자, 오케이. 자, 만약에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지만 그림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말이냐면은, 자, 픽셀의 수가 많으면요,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픽셀 수가 많고 해상도가 높아지면요,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벡터 방식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픽셀로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과 달리 수학적인 정보,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 선 길이, 선 굵기 등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벡터 방식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다음은 색상의 표현입니다. 색상의 표현을 함께 보시죠. 디지털에 표현된 그림 정보의 픽셀 하나하나에는 색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한 픽셀에 할당하는 비트 수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다양해집니다. 자, 일단 1비트는요, 두 가지의 색상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나타내요. 8비트는요, 한 픽셀에 8비트의 색상 정보를 할당을 해서 검정과 흰색 사이의 색을 단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4비트는요, 한 픽셀의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각각 8비트씩 할당을 해서 24비트의 색상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세 가지 색이 섞여서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비트, 8비트, 24비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는데, 자, 1비트는요, 두 가지, 8비트는요, 256가지, 그리고 24비트는요,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네, 이렇게. 자, 1비트. 두 가지는 어떠한 색이 있냐면, 검정, 흰색. 딱 이 두 가지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8비트는요, 검정, 흰색인데 이 사이에 있는 색을 모두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색까지 해서 색의 단계를 이제 단계적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비트는요, 빨, 초, 파. 색의 3원색이죠? 이 색의 3원색인 빨, 초, 파를 각각 8비트씩. 그래서 24비트의 색상 정보를 가집니다.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색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치 정보의 표현입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수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 정보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 정보를 크게 두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십진법과 이진법이 있어요. 자, 십진법이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법입니다. 수치 정보예요. 그런데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표현한 수를 십진수라고 해요. 십진법은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10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법입니다. 자, 그래서 249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49는 2 곱하기 10의 제곱, 즉 100 더하기 4 곱하기 10, 그죠? 4 곱하기 10의 1승 1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0의 0제곱입니다.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냥 9 곱하기 1과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200 더하기 40 더하기 9는 249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은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 이진법은요, 0 그리고 1 이 수로만, 즉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이진수 형태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수를 우리는 이진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진법은요,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2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법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1101이라는 수를 좀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2배씩 커진다 했으니까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배씩이에요. 2배씩. 그리고 그러면은 0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제곱 해서 얘는 8, 얘는 4, 얘는 0, 얘는 2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다 더해주면은 총 몇이 나오냐? 잠시만요. 8, 4, 0. 여기가 1이 나와야겠네요. 1. 따라서 13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숫자로도 이 숫자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의 디지털 표현은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맞춰줘야겠죠.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컴퓨터의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우리는 문자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바꿔주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 코드는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가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화협회에서 만든 표준 코드로 영문, 대소문자, 0에서 9, 그리고 특수 기호 등 7비트 1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를 검사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하여 1비트 추가하여 8비트, 즉 256개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아스키 코드는 글자 수가 많은 한글이나 한문 등의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니코드를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자 코드 변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앞에서 아스키 코드는 한문이나 한자의 표현 방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값을 모두 통일을 하여 전 세계의 언어와 특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코드라는 사실입니다. 자, 국제 코드. 처음에는 16비트로 구성이 되었으나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은 그림 정보의 표현입니다. 화소와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 정보를 비트맵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비트맵은 그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화소 또는 픽셀로 표현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해상도는요, 그림이나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픽셀 수가 많으면 이제 그 픽셀 수로 해상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벡터 방식 이미지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픽셀로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과 달리는 이제 벡터 방식 이미지는 수학적인 정보, 즉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 선의 길이, 선의 굵기 등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요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그림이라도 해상도가 높을수록, 즉 화소가 많을수록 그림은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 자, 다음 우리가 본 것은 색상의 표현입니다. 디지털로 표현된 그림 정보의 픽셀 하나하나에는 색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한 픽셀에 할당하는 비트 수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다양해집니다. 우리는 1비트, 8비트, 24비트로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1비트는 그렇죠. 검정과 흰색 딱 두 색깔만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8비트는 검정과 흰색 그 사이의 단계까지 3개 단계를 표현합니다. 24비트는요. 삼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 즉 각각 8비트씩 할 수가 있어서 이 3가지 색을 섞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색깔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수치 정보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이 수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 정보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십진법과 이진법이 있었습니다. 십진법은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정보를 표현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수를 우리는 십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십진법은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10배씩 올라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9라는 수를 나타내려면 2 곱하기 10의 제곱, 4 곱하기 10, 9 곱하기 10의 0제곱, 따라서 200 곱하기 200 더하기 400 더하기 9가 돼서 249라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이진법은 컴퓨터에서 자료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0과 1로만 수를 표현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수를 우리는 이진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01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이진법은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2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법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한테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1 곱하기 2의 0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2의 세제곱은 8 곱하기 1이니까 8, 2의 제곱 4 곱하기 1이니까 4, 2의 1제곱 1 곱하기 0이니까 0, 2의 0제곱 1 곱하기 1이니까 1, 즉 다 더해주면요 13이라는 수가 나와서 1101이라는 수는 110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3이라는 숫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료의 디지털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바라 미래 직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영상 처리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건물의 출입구에서 사용하는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과 같은 보안 기능, 즉 우리가 보는 방송의 다양한 효과, 스마트폰 영상 통화 등의 영상 처리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림 정보나 동영상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전문가를 디지털 영상 처리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시스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학, 지리정보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 처리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이번에 자료의 디지털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 첫 번째 소단원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2단원 두 번째 소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배운 내용을 복습을 쭉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단원 첫 번째 소단원에 관련된 내용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